지난 8월 이후에 석 달여 만에 300명대가 넘어선 것이죠.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재확산 나온다고 하니 또 긴장도 됩니다. 백신 개발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요. 중앙대학 각대학 설대우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맞닥뜨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가 있을 때는 909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예. 단일 집단에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것은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예. 추적도 가능하지만은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때라든가 구로 뭐 콜센터 확진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로 한 곳에서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면 첫째는 일상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예. 집단 수가 많은데 각각의 집단의 감염자 수는 적고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네. 다른 하나는 예. 젊은 분들이 감염자가 많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감염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예.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증상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무증상이니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중증으로 빠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예. 전파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젊은 분들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예.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 소규모 집단이라고 할 때 소규모 숫자가 너무 많고 젊은 분들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고 네. 겨울 요인이 있는 데다가 향후에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 데다가 네.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연말 모임이 있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절벽과 같이 꺾어야 예. 예. 향후 우리가 맞닥뜨릴 더 위험한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데 지금 이미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에서 내용도 나쁘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장 같은 분은 400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예. 1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돌이켜 보면은 참 긴장하면서 조심했을 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1단계로 내려오면서 경제 우리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그동안 못했던 모임이라든가 뭐 만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뭘 해야 될 것 같아 보십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우리가 3단계 조치를 해오다가 네. 5단계로 조치를 약간 새로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내용이 왜 그렇게 했냐면 예.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방역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를 아울러야 된다. 네. 그래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가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대전제가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제가 정부가 말하는 게 맞기는 하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긴 코로나 구간이 남아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방역과 경제를 아울러야 되는 것은 맞다. 다만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되냐 하면은 예. 방역에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전 세계를 볼 때 예. 경제에 초점을 맞춘 나라들이 다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역이 안 돼가지고. 경제 초점을 맞췄는데 무너졌다. 그렇죠. 예. 예.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예. 할 것 없이 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도 못 살리면서 방역도 무너지는 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한국은 그나마 OECD 국가에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 방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괜찮아지는 예. 남들보다 더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방역과 경제를 아우르는 5단계 조치를 할 때도 방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언제나 방역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자 경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행도 좀 가시고 쿠폰도 좀 하고 네네. 그다음에 단계 조정도 낮추어서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네. 거기는 반드시 음식이나 음료를 취식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거든요. 평소에 잘 쓰고 있어도 평소에 그곳에 가서는 벗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오히려 예.
무슨 백화점이나 몰에서는 이거 계속 끼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마스크를 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1단계나 1.5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 확진자가 있으면은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를 아우르는 것은 맞지만 네. 방역에서 조금이라도 경제로 옮겨가게 되면 오히려 경제도 살리지 못하면서 방역까지 무너지게 돼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나 식당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 카페나 식당을 지난번에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서는 그랬습니다. 예. 실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지만은 예. 아무리 단계를 1.5단계를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 가서 취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누군가의 감염자를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말하는 방역과 경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네.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당국의 입장이 경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 네. 두 번째, 예.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경제와 방역이 공존하려고 하면 네.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마스크에 대한 캠페인이라도 해야 될 정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셔야 이 위험한 구간을 건너가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자정부터 1.5단계로 상향된다고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2단계까지 올려야 된다고는 합니다만 방역당국은 조치를 좀 취하겠죠.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꼭 쓰시고 그리고 지금 300명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뭐 지금 설 교수께서는 1,000명까지도 좀 우려된다고 하신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모임이라든가 뭐 특히 식사 같은 거 같이 만나서 하는 거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갈 수는 없고 좀 풀어지면 올라가고 긴장의 끈을 좀 죄고 있으면은 또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경제 안 좋다고 하는데 백신 얘기가 지금 지난주에 저희 모셨을 때 들었어요. 화이자에서 나온다더라. 근데 이거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요소가 많았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일단 같습니다. 예. mRNA라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같은데 네.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효과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아주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은 70도 이하에서 영하 배송, 70도. 그렇습니다. 예. 영하 70도 이하에서 배송 보관을 해야 되고 예. 또 한 5일 정도밖에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이제 녹이고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배송 보관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모더나 백신은 같은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에 약간 변화를 줘서 그런지 좀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배송 보관을 영하 20도에서 해도 되고요. 네. 심지어는 한 2도 8도. 그러니까 우리 독감 백신 할 때 콜드 체인이 2도에서 8도지 않습니까? 2도 8도에서도 한 달 정도는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냉장고를 사용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은 같은데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교를 하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는 네.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모더나가 훨씬 우리한테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화이자 백신은 90% 효과를 얘기했고 모더나 백신은 심지어는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95%라고 거의 나오더라고요. 95%. 그런데 이제 중간 발표지만 그렇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네. 95%라고 해볼게요. 네. 95%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백신 맞으면 5명만 걸리고 예. 95명은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 용어로서 생각하는 건데 예. 백신 용어는 전혀 달라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백신 용어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모더나에서 예. 가짜약은 백신을 안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백신을 안 맞은 그룹이 15,000명이 참여를 했고 네. 백신을 맞은 그룹이 15,000명을 참여했습니다. 예. 그런데 백신을 안 맞은 쪽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90명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백신을 맞은 데에는 5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효과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백신의 효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해요. 우선은 15,000명 중에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확진자가 9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감염력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100만 명 중에 90명이 나왔느냐, 1000만 명 중에 90명이 나왔느냐 따지지 않아요. 단지 그래요? 백신을 안 맞은 쪽에서 9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쪽에서도 뭐 1,500명 가운데 90명만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도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15,000명을 백신을 안 맞은 그룹에서 90명이 나온 거예요. 네. 아까 백신을 맞은 데서는 5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맞추는 거예요. 서로 90명씩으로.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확진자는 5명밖에 없지만은 네. 안 보이는 85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85명은 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백신 효과를 계산할 때 85명은 백신의 효과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백신을 맞은 데서 5명이 나왔지만 네. 85명이 첫째 집콕만 해가지고 접촉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네. 마스크를 잘 껴서 보호가 된 건지 네. 정말 백신에 효과가 있어서 보호가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 그럼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백신의 효능을 계산할 때는 네.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효과로 계산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평가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많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90%라더라 95%라고 하더라. 이것은 백신 효능을 계산하는 단지 방법상의 문제일 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신 효과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밋빛 여러 가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있는데 될 것은 많습니다. 근데 워낙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긴급 승인도 뭐 나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언제쯤 이런 백신들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도입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 국민의 60% 정도가 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서 이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코백스 패실리티라고 하는 곳에 돈을 내고 일단 1,000만 명분은 확보를 했어요. 네. 나머지 2천만 명분은 개별 기업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모더나가 되었던 파이자가 되었던 이런 기업에서 2천만 명분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모더나나 파이자가 아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노바백스라고 하는 데하고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두 개 회사는 국내 모기업하고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에서 예.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예. 또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 보이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다른 나라 그렇기 비교해 때문에 보면 예. 파이자나 모더나 같이 몸값이 굉장히 높은 이런 데서 백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입하려고 하면 조 단위 이상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회사는 네. 지금 우리가 한 1,700억 정도로 2천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협상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도 국내 계약 회사 생산하는 것과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좋다 이거예요. 빨리 가고 있는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다른 국가에서 마치면 네. 결과 우리 한번 보고 안전한지 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백신을 아주 저렴하게 접종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제약사들에서 지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백신들을 지금 계속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기술적으로도 다르고 콜드 근데 체인도 다르죠. 어느 쪽에서 만약에 한 곳에서 정말 완벽한 백신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그리고 나왔다. 그 성분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러면 다른 데서도 그걸 좀 회사가 다르더라도 쓰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여러 회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이 다르고 콜드 체인이 다르고 안전성이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 어떻게 좋을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또 90%다 뭐 94%다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당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굉장히 다른 국가에서도 눈여겨볼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통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백신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한국에서 생산이 되는 백신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걸 종합하다 보면은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국민에게 안전한 백신, 충분한 백신 이런 걸 공급하려고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정부가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칭찬까지도 해주고 싶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셔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빨리 좀 넘겼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좀 놀이터에서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모임도 갖고 싶다 할 거예요. 그렇게 일반인들이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는 시기는 그러면 언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되려고 하면 백신이 예.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긴급 승인이 되었던 아니면 정식 승인이 되었던 상관이 없어요. 승인부터 받아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 FDA가 됐든 아니면은 WHO가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든 네.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은 각국이 이제 보통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빨라야 내년 6월 정도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렇게 되면은 생산하는데도 이제 긴 시간이 걸리니까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되는 거는 보건당국은 내년 겨울이 오기 전에 가능하면은 일선 의료 종사자는 접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국가에서는 내년 겨울이 오기 전 한 10월 11월 사이에 의료진들은 접종이 가능할 것 같지만 네. 일반 국민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늦어진 2022년 한 3월 정도는 되어야 일반 우리 국민들은 아마 접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모든 그 시스템들이 다 잘 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이 아니죠 이게 긴급 승인이 난다고 할 때, 긴급 승인이 난다고 할 때도 네. 생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라는 백신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그 말 다시 한번 또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대학 각대학의 설대우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교통정보 알아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리포터입니다.